모든 애정을 내 영혼과 나 자신에게 쏟는다.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친구나 지인들에게 권세와 명예를 위해 애정을 베푼다면 나는 모든 애정을 내 영혼과 나 자신에게 쏟는다. 새어나가는 애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앞을 보지만 나는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스스로를 평가한다. 저마다 자기 앞을 바라보지만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만 돌보며 나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분석하며 음미한다. 생각해보면 다른 이들의 시선은 늘 자신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앞으로 가기만 한다. 아무도 자기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부유함과 궁핍함은 개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부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것을 소유한 이가 부여한 의미 이상의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지니지 못한다.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 스스로의 확신이야말로 본질적이고 진실한 것이다. 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지 못한다. 단지 우리의 영혼에 재료와 씨앗을 주어 더욱 강해진 영혼이 원하는 대로 향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할 뿐이다. 자의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유일한 근거이자 주권자다. 외부적인 성취는 내부적인 조직을 통해 맛과 색을 가진다.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옷 자체에 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발산하는 열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몸을 차갑게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한기를 얻는다. 게으름뱅이에게는 공부가 고역이고 술주정뱅이에게는 금주가 고문이다. 음욕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수수한 삶이 형벌이고 허약하고 태만한 사람에게는 훈련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은 그 자체로 괴롭거나 힘들지 않다. 우리의 약함과 비겁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위대한 일을 판단하려면 크고 위대한 정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약함이 그 판단에 영향을 준다. 고든 노도 물 아래서는 굽어져 보인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간다. 우리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그 너머를 향해 있다.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기대는 우리를 미래로 내던져 앞날을 그려보는 즐거움을 앗아가고 미처 깨닫기도 전에 현재의 시간을 흘려보내게 만든다. 미래에 대해 근심하는 영혼은 불행하다. 플라톤은 이 고귀한 가르침을 이렇게 인용하곤 했다. 내 일을 하고 너를 알라. 이 말의 두 요소는 각각 우리의 모든 의무와 동시에 서로를 포괄한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낸 사람은 내 일을 하라는 말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너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의미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남의 일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개발하며 필요 이상의 소유나 불필요한 사유와 명제를 거부한다. 미련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고도 기뻐할 줄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절대 자신에 대해 불만을 품지 않는다. 빨리 늙기보다는 늙어있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유년에는 앞을 바라보고 노년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야누스의 두 얼굴이 아닌가. 세월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고 가지만 나는 뒷걸음질 쳐서 간다. 내 눈으로 지나간 아름다운 시절을 볼 수 있기에 나는 이따금 시선을 그리로 돌리곤 한다. 옛 시절이 내 피와 혈관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이미지는 기억 속에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지나간 삶을 향유하는 것은 두 번 사는 것과 같다. 플라톤은 노인들에게 운동이나 댄스, 젊은이들의 놀이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젊은 신체의 유연함과 아름다움을 즐기며 청춘의 축복과 특권을 되새겨 볼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분주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젊은이들에게 공을 돌리라고 권했다.
예전에는 고통스럽고 어두운 날들이 예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날들이 일상적이며 오히려 아름답고 맑은 날이 예외가 되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은혜라도 입은 것처럼 기뻐서 펄쩍 뛰고 싶을 정도다. 나를 간지려야 이 초라한 몸통에서 메마른 웃음을 간신히 끌어낼 수 있다. 나는 번민과 늙음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상이나 몽상에서만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나 공상 이외에 다른 방편이 필요하다. 기교로 자연에 맞선다는 것은 무력한 투쟁이다. 모두가 그렇듯 인간의 사소한 역경들을 기다리거나 연장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빨리 늙기보다는 늙어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쁨의 순간까지도 움켜쥔다. 신중하고 강하며 빼어난 여러 종류의 즐거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즐거움의 종류를 안다 한들 그것이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제는 그렇게 웅장하고 장엄하면서도 호화스러운 즐거움도 감미롭고 쉽고 여유있는 즐거움도 바라지 않는다. 모든 것에서 죽음을 기꺼이 기다린다. 매 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모든 모습을 상상해보자. 말이 발을 헛디딜 때, 기와가 떨어질 때, 아주 작은 핀에 찔렸을 때, 즉시 그래, 이것이 바로 죽음의 모습일 수도 있었어 하고 되새기자.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힘쓰자. 축제와 환희의 순간에도 언제나 이 구절을 떠올리며 우리의 처지를 기억함으로써 즐거움에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하자. 가끔 우리는 이 구절을 떠올리지 못해 쾌락에 빠지고 만다. 이로써 죽음의 표적이 되고 위협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연회와 같은 큰 잔치 도중에 망자의 마른 해골을 가져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곤 했다. 매일이 그대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그 시간이 더 바랄 것 없이 유쾌하게 느껴질 것이다. 죽음이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죽음을 기다리자.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는 것은 곧 자유에 대해 미리 생각하는 것이다. 죽는 법을 깨우치고 나면 반대로 죽음에 속절없이 당할 거라는 두려움을 잊게 된다. 죽음이 뭔지를 알면 모든 굴곡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삶을 박탈당하는 것이 해악이 아님을 깨닫고 나면 삶에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오늘 소개한 글은 메이트북스에서 출간한 몽테뉴의 수상록에서 가져왔습니다. 몽테뉴는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철학가로 1533년 프랑스 남부지방 몽테뉴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법관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뒤 집거하며 글을 집필했는데 그것이 바로 수상록입니다. 수상록의 원제는 에세로, 출판을 목적으로 한 글이 아닌 자기 자신을 탐색하기 위해 쓰인 사적인 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글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쓰여졌는데 이것이 훗날 에세이라는 장르의 원형이 됩니다. 이 책에는 삶과 죽음, 늙음과 행복 등 여러 주제에 대한 날카로운 몽테뉴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것은 500여 년 전 쓰인 글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 책에서 행복에 대한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남을 너무도 많이 의식합니다. 정작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인데 마치 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끊임없이 남을 신경 쓰며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보다 뛰어나 보이기 위해 희생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애정을 내 영혼에게 쏟으라고 조언합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고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을 쓸 때 인간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 원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몽테뉴의 지혜를 천천히 음미하고 그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한다면 아마 조금 더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지난 세월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몽테뉴